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신가요? 저는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눈치를 덜 보지 않나요? 혹은 안 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남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지나가던 길에서 할머니들이 코를 그냥 야외에서 흥 하고 이렇게 푸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깥에서 발에 탁 뱉는 분들 보면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관략근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 앞에서 뭐 방귀를 낀다든지 이렇게 실례를 하시는 분들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관략근 이제 조절이 힘든 연세가 되면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냥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남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연세가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일단 경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세상 살 거 어느 정도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남 눈치를 덜 보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심리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막 남의식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데 뭐 어찌돼도 상관없어. 내가 미련 없이 살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회상될 때는 남의식이나 뭐 남 눈치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게 되는 나의 이렇게 양면적인 모습을 보게 됐고 주위 사람들도 보면은 막 산다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자기가 삶에 있어서 미련이 없을 때 행동을 과감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부정적으로 표출이 되면은 남에게 굉장한 큰 피해를 주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남한테 피해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게 남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성격이야. 난 배려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건 알고 보면 남 의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걸 수도 있어요. 남을 뭔가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인지 정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남 눈치 보고 의식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지어서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배려를 하고자 할 때 온전한 배려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배려를 해야 되고 뭔가 남을 챙겨야 되고 남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강박에 시달리게 돼요. 자기의 뭐 자유나 권리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남부터 먼저 맞추게 되는 이 이상한 습관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요. 봉사를 한다, 남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그러니까 자아를 잃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한다, 뭐 희생을 한다,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배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남한테 맞춰가면서 남의 인생을 내가 도와주면서 그 인생을 살아주고 있으면서 나는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 눈치 본다? 내가 너무 남을 의식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이미 저 사람한테 난 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배려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서 정말 내가 의식을 해야 될 때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곧 배려죠. 남들을 배려하는 거.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딱 뒤집어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난 자꾸 남을 의식하지? 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의식을 해야 될 때는 하는 게 맞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남 의식이 되고 남의 눈치가 보이고 이렇다면 이중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내 신념이 뚜렷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남 눈치를 안 보게 돼요. 왜냐면 난 진짜 이게 맞으니까. 이게 금인데 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100% 금이에요. 여기에 뭐 이론이 있겠어요? 다른 이론이? 얘가 금인데? 근데 사람들이 금이 아니라고 얘기할까봐 이것을 금이라고 밝히는 거를 두려워한다? 눈치를 본다? 아예 그런 옵션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건 금이니까. 이거 금인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의식을 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100%라면 이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의식을 한다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100% 확신의 상태에서는 의식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앞서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얘기나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되게 떳떳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사는 예를 들었는데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도 뭐 있어봤자 뭐 아프면 끝이고 지금은 막 밝아 보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정말 뭔가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진짜 별로다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잘 되고 나중에서야 그 사람의 진가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런 거를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겪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많이 겪고 뭐 여러 가지를 경우의 수를 많이 겪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해탈해 버린 거죠. 이렇게 해탈을 하는 경우에도 남의식이 안 되는 단계로 가게 되기도 하죠. 그 순간에 내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하고 100%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과감하게 뭐든지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신경이 안 쓰여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이렇게 확신과 해탈의 단계에서 남 눈치를 안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100% 뭐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고 그리고 해탈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경험치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부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남 눈치가 조금 보이더라도 내가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확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입장이 된다면 뭔가를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그게 답이니까 답을 얘기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아는 사람이나 보다 더 상황 판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우에서 많이 당황하고 떳떳하지 못해요. 근데 경험이 쌓이면서 뭐 이러면 이런 거구나 또 이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유연해지다 보면은 괜히 막 긴장을 해서 날선 검을 세운다거나 사람들을 막 의식한다거나 막 다양한 복잡한 생각에 갇혀서 말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감정적인 감옥에 가두는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어느 분야에서 또 해탈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내가 또 유연하게 말하는 사고, 유연하게 나를 표현하는 사고를 가지게 될 수 있고 인생을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또 전반적으로 더 크게 전반적으로 내 캐릭터가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 그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한마디로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 눈치도 볼 수 있는 거고 남 의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경쟁자라고 인식을 하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또 감정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부를 했거나 더 나은 경지에 이르게끔 뭔가 한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인 거지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위대하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위대하거나 인성적으로 정말 낫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나고 봐야지 아는 거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당해 보이고 남 눈치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기꾼의 성향을 가지면 또 그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지만 엄청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최면이 정확하게 걸려있는 사람들. 아예 자기 피드백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꾼으로 사는 이 삶이 틀리지 않았고 그러면은 또 태도가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속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확인할 것도 많고 남의식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으로는 다 떨고 있어요. 그냥 경험치가 높아서 말하는 순간에 당당하게 말하는 스킬만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진짜 내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다라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꺼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곧 내 말과 내 생각은
내 자아를 나타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또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부터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떳떳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내놓는 행위, 나 자신을 보여주는 행위인 곧 말을 하고 내 의사를 밝히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다 더 과감해질 수 있고 이런 태도들이 떳떳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 스스로부터 떳떳하게 살려고 먼저는 나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때 조금 더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게 편해지고, 그러면서 과정 가운데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남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남 눈치를 안 보기 위한 뭐 방법, 이런 거보다는 순리대로 많이 배우고 꼭 필요한 것들을 알기 위한 노력, 그리고 꼭 필요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나한테 먼저 주는 것, 그거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